예, 시장의 기저에 흐르는 깊은 이야기와 인사이트를 듣는 시간이죠. 스페셜리스트, 오늘은 아무래도 미중 간의 주말에 있었던 무역 협상하고요. 앞으로의 관계나 이런 게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에 있었던 얘기를 조금 뒤로 하고, 일단 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을 했었는데,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꽤 빠르게 미국도 상당히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그 배경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4월 8일 날 바닥을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 주말까지 S&P 500을 기준으로 해서는 13% 상승했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그 걱정의 담을 타고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그 불확실성이 확산이 되는데도 미국 증시가 올라간 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안에 레버리지 그 주식형 펀드가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요. 주가 지수가 움직이는 것보다도 더 많은 리턴을 가져가게끔 구조화된 상품인데 이쪽으로는 사상 최대 자금들이 몰려오면서 주시장을 띄우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좀 유연해지고요. 또 금융시장을 배려한 정책들이 이런 그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공포 지수가 그 4월 8일 날 52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21선까지 떨어졌고요. 국채 시장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무브지수 같은 경우에도 현재 100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인플레이션 압력, 또 가격 인상 압력으로 기업 실적들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유연한 정책이 계속이 된다면 주시장은 그렇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빅스 지수는 많이 알고 있는데 무브 지수란 것도 있군요. 이거 함께 보여주셨고요. 이번에 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격하게 반등할 수 있었던, 소위 이제 월가가 완전히 트럼프의 등을 돌리지 않았던, 또 미중 무역 협상이 그래도 이렇게 풀려나갈 수 있던 배경에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있다. 베센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소위 피터 나바로가 갔으면 뭐 회의 안 봐도 그죠? 서로 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텐데 베센트가 갔다는 겁니다. 그 베센트의 역할, 또 이런 소위 베센트 푸시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작용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 좀 묶어서 함께 해주십시오. 네, 트럼프의 돌발 행동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를 중재를 하면서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백악관 안에서도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위엔화 약세 그리고 엔화 약세에 대해서 그 상당히 견제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때 달러 강세 정책을 계속 견제한다고 발표하면서 외환 시장을 좀 안정시키기도 했고요. 또 미국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 거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이 확산되지 않나 우려를 했는데요. 이때 베센트가 미국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으면은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위기인 트리플 쇼크가 직면했을 때 트럼프에게 상호 관세 일부를 중단시키라고 지시한 것도 그 재무장관이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파월 의장 해임과 관련해서 갑자기 내용을 바꾼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세장으로 이제 기울 뻔했었는데 이것을 끌어올린 것은 아무래도 베센트 푸시 작용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연준의 그 파월 푸시 주시장의 그 버팀목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 트럼프의 돌발 행동을 유연하게 만드는 이런 작용을 하는 베센트 푸시 주시장의 큰 호재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피터 나바로나 러트릭 상무 이런 사람보다 베센트가 중요한 역할을 받았다는 게 시장에 상당히 안정감이죠. 처음에 베센트도 약간 조금 재무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밀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주도권을 잡으면서 시장에 안정감을 갖는 거고요. 자, 주말에 있었던 미중 고위 관세 협상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당한 그 협의와 진전을 이루어냈다고 양국이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공동 성명을 봐야 되고요. 이게 뭐 무역 갈등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네, 큰 진전은 있긴 했는데요. 이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진전이지 강론 부분에서는 여전히 진척이 되지를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그 대중국 관세가 현재 14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를 80%나 50% 수준까지 낮춰야지 세계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 후퇴가 사라지면서 리스크온, 소위 말해서 리스크를 선호하는 현상을 분명히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역협상과 관련해서는 갈등 관계가 이번에 해소되는 게 가장 그 근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펜타닐 문제와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그 안전부 부장이 직접 미국을 찾아서 이 문제를 협의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무역 불균형 시정 문제라든지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서로의 이견이 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본격적으로 시장 개방과 관련된 협상을 하려면 상호 존중이라든지 평등한 협상 그리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비전략적 분야죠. 섬유나 생활용품, 가구, 신발 제품과 관련해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는 서서히 완화를 시킬 것으로 보여지지만 중요한 것은 철강이나 의약품, 반도체, 조선, 항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미국은 디커플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세 협상은 짧으면 수개월, 길면은 트럼프 임기 내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냉전으로 흐를 가능성도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조 소장님이 잘 해석해 줄 수 있는 미중 간의 관계 얘기 역학구도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고 공통적인 이야기를 미국과 중국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결은 그러면서 잔소리를 준 게 이 불평등한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 말은 결국 중국 측은 또 시진핑의 생각은 조금 단기전이 아니고 시간을 좀 끌겠다는 의미인가요? 시간은 이렇게 협상을 어쨌든 계속 되게 되면 시간은 미국보다는 중국 편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서부터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을 줄여왔는데요. 전체 중국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도에는 19%였지만 지금은 15%로 떨어졌습니다. 각 나라의 그 수출에서 차지하는 GDP, 명목 GDP 대비 비율을 보면 주요 국 가운데 가장 낮거든요. 이 때문에 재정 정책, 소위 말해서 이구 환신 정책이라든지 소비 자극 정책을 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산 주도, 수출 주도를 소비 주도로 바꿀 수 있다고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 같은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중국과의 그 미국이 대립을 계속 하는 가운데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이런 그 언론 홍보들이 있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와 관련된 정적과 관련된 그 공격에서도 좀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장기화 시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은 내년 11월 총선이 있는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0%입니다. 하지만 관세와 관련된 지지율은 20%밖에 되지를 않는데요. 이 때문에 내년 11월에 공화당이 다수당 주의를 뺏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협상의 처음에 미국에 좀 우호적으로 보이긴 하겠지만 장기화시키는 그 살라미 전술을 계속 쓸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무역협상의 전반적인 그림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영국하고의 어느 정도 타결을 이루어냈고요. 그 다음은 아마 인도와 관련된 거를 발표할 가능성이 지금은 좀 높은 가능성인데 한미 관세 협상은 지금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영국과의 그 관세 협상은 지난 5년간 계속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바로 타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영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한 100억 달러 정도 항상 적자를 보았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55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보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무역 협상이 이렇게 한순간에 체결되기는 어렵고요. 이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패키지 딜로다가 빠르게 진행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아무래도 쇠고기라든지 쌀, 대두, LNG 수입을 좀 확대시켜주는 대신 그 대신 뭐 자동차나 반도체와 관련해서 미국이 조금 양보하는 안들이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트럼프가 생각했던 무역 흑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지를 않고 있고요. 또 산업 구조상 이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안보 문제라든지 외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같이 협상 테이블에서 함께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화 절상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또한 그 미군의 주둔비 인상도 대폭으로 일어날 거고 중국 봉쇄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무역 규제도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역 협상은 상당히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그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무역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던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풀어야 할 숙제이고요.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도 사실 중국도 미국하고 격돌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좀 지렛대 이걸 잘 이용해야 될 텐데 한중 관계에 있어서 뭐 외교적으로 어렵겠지만 뭐 무역이나 경제 쪽에서 좀 풀 수 있는 것들 또 좀 기회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미국의 관세라든지 규제가 강도가 점점 세지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으로 저가 상품 그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한 중국의 소비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핵심 산업들, 특히 반도체 장비를 비롯해서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쪽에 직접 투자를 상당히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무려 3.7배나 중국인들의 그 직접 투자가 늘어났는데요. 규모상으로는 57억 달러가 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알리바바라든지 테무 같은 경우에는 국내 그 물류센터를 건설했고요. BYD, 샤오미, 로봇녹,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생활 그 자파 브랜드니 미니소라든지 밀크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소비 진출을 위해서 서비스 센터들을 상당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계속 진행되는 상황인데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부품, 반도체 장비, 로봇과 관련된 제조 투자도 계속 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한미 FTA가 체결된 우리나라에다가 공장을 짓을 경우에는 세액 공제라든지 북미 수출의 부품 비율 구매 조건에서도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올해도 많은 직접 투자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국내 기업들도 중국 기업과 합작 사업을 벌이면 공급망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중국에 대한 또 미국에 대한 지렛대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미중 간의 갈등 사이에 우리에게 부담이 크지만 기회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중국 경제 최근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이제 미국하고의 이런 관계 무역의 축소를 내수로 부양해서 지난번에 이구 한시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일단 중국은 대미 수출은 급감을 하고 있는데 중국 상황은요? 예.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대미 수출이 3월 달에는 그 8% 증가를 했다가 4월 달 들어서 무려 21%나 급감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광저우를 중심으로 한 그 광둥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장의 가장 또 공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쪽이 공장이 거의 폐업 수준까지 몰리고 있다는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한 중국 내에서도 이런 그 보도들이 계속 있는 거고요. 특히 미국이 중국의 소액 화물들, 800달러 이하의 전자상거래 화물과 관련해서도 이제 무관세 혜택을 폐지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아마존닷컴이라든지 그 틱톡
그 샵에서도 가격 인상 움직임이 있으면서 매출이 지금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중국의 전자상거래 회사인 테무나 그리고 쉐인 같은 경우에도 현재 비용 증가로 인해서 가격 인상이 시작이 됐고요. 또 광고비 같은 경우는 대폭 삭감을 하고 있고 또 공급망의 동요가 상당히 심해지는데요. 이 때문에 쉐인이라든지 테무 같은 경우에도 광동성에 있는 공장들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면 중국 기업들에게 최소 보장하는 물량을 그 발주를 시켜주겠다,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움직이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도 공급망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당분간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나라 그 제품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좀 진출할 수 있는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환율 얘기로 넘어가서 여쭤볼게요, 소장님. 지난주에 우리 연휴 동안에 대만 달러의 강세가 있었고요. 원화도 강세로 진행됐고, 달러 인덱스가 100 밑에서 한 100선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달러는 대체적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의 기조상 약세로 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미국이 또 생각하고 있는, 우려하고 있는 글로벌 환율 전쟁,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장 큰 그림은 브레튼 우드 체제를 큰 그림에서 변형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 대국에서 제재 대국으로 이제 바꾸겠다는 거고요. 또한 달러 강세를 유지하지만 기축 통화 체제를 또한 같이 유지시키겠다. 그리고 동맹국과의 안보 문제에서 부담을 좀 더 시키겠다는 문제입니다. 이 중에서도 관세 전쟁 이후에는 달러 약세 전쟁을 본격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워싱턴에서는 트럼프의 21세기 프라자 합의가 새로운 다자 합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 대만에 대해서는 외환보유고에서 단기 국채라든지 미국 예금 대신 장기 국채를 보유하면서 미국 달러 기축 통화의 그 신인도를 계속 유지시켜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 강세 기조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미중 간의 관세 협상 관련된 얘기를 중심으로 했고요. 내일 예고 잠깐 하겠습니다. 내일은 차기 정부의 핵심 정책 AI 관련해서 한국형 AI의 방향성은 어디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이 내일 오시게 됩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